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막 상세하게 왜 이렇게 나오냐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문제 다 풀립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 연습하시면 그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시험 볼 때까지 한 300번은 할 겁니다. 몇 번이라고요? 300번을 마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 자동차 키 주신 분 계시면 자수하세요. 자동차 키. 여자분, 여자 화장실. 어떤 여자분이 와서 뭐 주웠어요? 근데 왜 주운 것처럼 얘기하세요? 예? 어떤 분이 여기 와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없나 보네요. 지갑처럼 생긴 옷 여기서 가지 없어졌답니다. 저번에 뭐 하나 놓고 내렸잖아요. 지갑 놓고 내렸지 않았나? 키 놓고 내렸잖아요. 핸드폰.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죠? 예? 뭐냐? 저분도 찾을지 몰라요. 왜 저분은 못 찾는데. 그죠? 자, 지금 이 레일리의 이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중력 모형에 따라 상권이 딱 정해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쪽 간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자연적인 장애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다 옛날에 나온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 가면 없는 물건이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50년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자, 이 조그만 도시 가면 자동차 있어 없어요? 없고 다 대도시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한다. 이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해보자. 예를 들어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다. 뭐 얘네들은 구비하고 있는 물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얘들끼리 상권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확정론적인 접근했는데 아니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자연적인 장애율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거에다가 수정 보완한 이론, 이걸 뭐라고요?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집니다. 다른 용어는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A지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사람이 총 5만 명이랍니다. 총 몇 명이라고요?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5만 명.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할인마트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할인마트가 있고, 요거는 새로 생긴 할인마트랍니다. 신규 할인마트래요. 자, 이거는 홈플러스, 얘는 뭐라고요? 이마트.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도시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지는데, 아무래도 매장 같은 경우는, 점포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 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근데 이마트 같은 건 굉장히 클 겁니다. 면적으로 따지는 게 그나마 가장 낫겠네요. 그래서 이 기존 매장의 면적은 400제곱미터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4000제곱미터 하자. 4000. 여기는 얼마라고요? 9000제곱미터랍니다. 이렇게 연면적이. 여기까지 거리는요, 2km. 그 다음에요, 이게 3km.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유인력. 자, 먼저 기존 매장이 얘네들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당기는 힘은 일단 인구에는 비례하듯이 뭐라고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겠네요. 4000에는 비례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거리에 뭐라고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데 얘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2km죠? 근데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여기다가 2제곱 해야 됩니다.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그 다음 거리 마찰 5다. 그러면 몇 제곱 하라고요?
5제곱.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거리 마찰 계수 승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장애율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여기다 반영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자, 이번에는 신규 매장이 얘가 얘들 당긴 힘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겠네요. 9,000에는 비례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문제에서 별 말이 없이 그냥 거리 마찰해서 2다 그러면 둘 다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뭐라고요? 2다. 그러면 여기 제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 양쪽에 당기는 힘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당기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요? 4가 됩니다. 4,000을 4로 나니까 1,0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얼마예요? 어떤 사람 6 자꾸 바빠 우기는데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 됩니다. 9,000을 9로 나누니까 얼마라고요? 1,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A가 당기는 힘이 한 1,000 정도 된다면 상대적으로 B도 한 1,000 정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도시로 자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 있죠? 신규 매장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 플러스 1,000 하면 얼마요? 2,000이죠. 2,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그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몇 프로예요?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몇 명 정도라고요? 이 50%니까 25,000명 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 거의 해마다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해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실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 맞춰서 얼마라고요? 2다. 그러면 4,000을 2의 제곱 나누면 얼마라고요? 1,000. 그 다음에 9,000을 3의 제곱 나누면 얼마라고요? 1,000. 자, 두 개 합치면 2,000이죠? 2,000분의 1,000이니까 곧바로 뭐라고요? 50%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거는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써본 겁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쓴 거니까 실전에서는 그림 보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뭐라 한다고요? 너나 나오지 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너나 나오는데 난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4,000을 뭐의 제곱 나누라고요? 2의 제곱 나누면 1,000. 얘는요 9,000을 3의 제곱 나누면 얼마라고요? 1,000. 그러면 이쪽으로 갈 확률은 딱 보는 순간 50%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해요. 자, 연습하면 됩니다. 금방 하면 돼요. 그죠? 금방 하면 되는데 요거를 자 300번을 계산했는데도 틀리고 나옵니다. 몇 번 계산하고요? 300번.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듣기만 하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듣기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쪽으로 큰 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큰 강이 있으면 오히려 뺑글 돌아가는 이쪽이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을 더 줘야 되겠네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계층이다. 그러면 조그만 매장 가봐야 무슨 자기들 필요하는 명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대형 매장으로 가려고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조정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 거리 마찰해서 1이라고 치자. 뭐라고요? 1이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자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죠. 그럼 2의 1제곱하면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에서 2로 조금밖에 안 줄어들네요. 근데 3의 제곱은 9죠. 근데 3의 1제곱하면 얼마요? 3이죠. 9에서 3으로 팍 줄어들었네요. 그럼 나눈 금액이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4,000을 2로 나누면 2,000이죠. 그 다음에 9,000을 3으로 나누면 3,000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매장으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찾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2,000 플러스 얼마라고요? 3,000분의 3,000이 차지한 비율에서 얼마라고요? 6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안 물어보니까 만약에 자연적 장애율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에서 반영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한 이론이 뭐라고요? 허프의 모델입니다. 누구의 모델이라고요? 허프의 모델.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읽어볼게요. 읽어보자. 59페이지. 자, 맨 위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해서 자, 개요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한 이론으로 대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무슨 모형이라고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고 자연적인 장애 요인이라든가 주민들의 구매 성향을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거리 마찰 계수에 반영했다 그런 얘기죠. 요거 그래서 자, 그 밑에 이론의 전개는 이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이게 두 개나 되네요. 정신 못 차렸네요. 자, 요거 지금 한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맨 아래 결론 알아볼게요. 뭐라고요? 결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강조했냐면 이 거리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의 소비 성향, 구매 성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결론 볼게요.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행동자로서의 뭐라고요? 소비자다. 그 얘기는 거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매 성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득관계를 참작하여 선택된 제품을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 그 얘기는 자, 서울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동네가 이제 압구정동이라 치자. 무슨 동네라고요? 압구정동에 여기다가 이 싸구려 물건을 판다고 해서 팔려요 안 팔려요? 자, 이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 구매 성향에 맞는 걸 갖다 팔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심지에 대해서는 잠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A지구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주변에는 탑마트 같이 어중간한 마트 있죠? 탑마트 아세요? M마트 이거 1층 다 쓰면서 어중간한 마트 있죠? 이런 데 주로 다녔는데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답니다. 그럼 이거 지나치고 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가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이런 데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은 확대된다. 그래 여기서 고차원 계층이라는 것은 그 고소득층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 식구별로 다 차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차들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자 굳이 자 멀더라도 차 끌고 다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크리스탈로 내일이 큰 버스 타고 가서 뭐 마신다고요?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지우겠습니다. 잠깐.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크리스탈로 반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 정리해 볼게요. 크리스탈 뭐라고요? 너 이렇게.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크리스탈로 이렇게. 자, 크리스탈로는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의를 볼게요. 중심지의 규모를 고차에서 저차 중심으로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원형의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의 경쟁을 위하여 흡수 경쟁하다가 결국은요 벌집 모양으로 균형을 찾아간다 그런 얘기죠. 벌집은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벌집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간단히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심지라는 게 뭐냐면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걸요 중심지다. 그러면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여기 있죠? 호평동 몇 다시 몇 번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중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존재하는 권역 얘기합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이런 거라고요? 상권이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그 아주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멀리서도 오죠. 이런 걸요. 자, 이거 상권이 넓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만 오죠. 이걸요. 상권이 좁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상권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이 정해질다 그런 얘기인데 요때 자, 이 크리스탈로는 이제 중심지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고차 중심지다, 중차 중심지다, 저차 중심지 이렇게 해서 하향적으로 구분했는데 요거는요 상권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겁니다. 뭐의 크기라고요?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차 중심지는 이렇게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뭐라고요? 잠깐만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권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이런 걸 뭐라고요? 고차 중심지에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동네 사람 나오죠? 이걸요, 저차 중심지에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차는요, 뭐 어중간한 마트 같은 거, 팜마트라든가 엠마트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간혹 다 있죠? 간혹가다 1층 전층을 다 쓰면서 주차장도 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별의별 거 다 쓰고 있죠? 다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마트를 뭐라고요? 탑마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없나요? K마트요? 그죠? 어쨌거나 그런 걸 뭐라고요? 어중간한 거 이런 걸요. 자, 이걸 중차 중심지에 주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거를 아까 레일리 같은 경우는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물건 사러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고차 중심지에 줍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 오겠죠? 이걸요, 저차 중심지에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점포라든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이 그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걸요, 성립 조건이다 해주는데 아주 논리 자체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어렵게 설명할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제 호평 지역에다가 갈비집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갈비집. 근데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는 와줘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답니다. 한 달에 몇 명이라고요? 1,500명. 그죠? 이렇게 이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 있는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한 2,000명 정도는 올 것 같다. 그러면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최소 요구치를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게만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 괴롭힐까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동탄 제2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여기다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현대백화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이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 달에 자, 이 반경 6km 내에 있는 사람은 와줘야 된답니다. 몇 킬로미터라고요? 6km 내에 있는 사람은 와줘야 된다. 아니면요, 고객 수로는 한 달에 5만 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답니다. 몇 명이라고요? 5만 명 정도는 와줘야 어떻다고요? 버틸 수 있답니다. 망하지 않고.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원의 일부 사람이라든가 오산, 송탄 뭐 이런 데 있죠?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권의 범위로는 한 9km 내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올 것 같답니다. 그리고 고객 수로는 한 8만 명 정도까지 다 올 것 같답니다. 그러면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더 6km 5만 명 이걸요 최소 요구치 해줍니다. 무슨 요구치라고요? 최소 요구치. 그리고 요거를요, 최소 요구치는 어떤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 수, 이걸요 최소 요구치다. 그 다음에 요걸 뭐라 하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해줄게요. 재화의 뭐라고요? 도달거리. 그러니까 자, 어떤 점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라든가 고객 수, 이걸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다. 그럼 당연히 이게 클 경우 입점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60페이지에 딱 중간에 용어의 정의 있어 없어요? 60페이지 중간에 용어의 정의 있죠?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나 어떤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요,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고, 저차는요,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최소 요구치가 있는데,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 요걸요 최소 요구치 해줍니다. 그다음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고객수라든가 공간의 범위 있죠. 이걸 하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해줍니다. 오른쪽 메뉴 볼게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까 갈비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비집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 동탄 지역이 홈플러스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 뭐라고요? 홈플러스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얘들은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상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겠죠? 원형으로 넓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홈플러스도 자기네들 최소 요구치는 요 정도고 도달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입점했죠? 그 다음에 롯데 이마트도 지도 이렇게 입점했다는 얘기입니다. 롯데마트도 입점했죠? 입점하고 났더니 이런 지역은 아직 재화가 도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겠죠? 치열하게 광고 경쟁 이런 거 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가냐면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요 홈플러스, 얘는 뭐라고요? 이마트, 얘는 롯데마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경합지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런 지역은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지역 여기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요런 지역은 어중간한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홈플러스가 이마트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다. 그러면 홈플러스로 가려고 하겠죠. 아니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훨씬 싸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홈플러스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품질이라든가 가격에서 남도보다 비싸게 받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얘들은 다 손님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가격이나 품질은 비슷해집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김포에 사는데 김포에 이제 풍무지구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하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지하에 먹는 매장 있죠. 먹을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매장으로 쭉 내려가면서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천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매장보다 비싸게 파는 게 있다면 그 비싸게 판 부분에 대해서 5배를 돌려주겠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별로 없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 봤나요? 처음 보나요? 원래 여기는 비싸게 파나 보네. 자, 거기는 싸게 팝니다. 이렇게. 이상하다? 그런 거 못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여기, 홈플러스에 있죠? 예, 진접에 있답니다. 지금 진접 봤답니다. 진접에. 진작이 봤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품질과 서비스가 같아져 달라져요?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 안 뺏기려면, 그러면 결국은 품질이 똑같다면 가까운 데 가려고 해? 먼 데 가려고 해? 가까운 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지고. 쪼개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상권이 확정되어 나가냐면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상권이 확정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홈플러스, 얘는요 이마트, 롯데마트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라면 벌집 모양이다 해줍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벌집 모양.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좀 좋아졌죠? 좋아져서 산 같은 데 갈 텐데 산에 가면 저렇게 생긴 게 간혹 있을 겁니다. 산에 가면 저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한번 심심하니까 발로 한번 톡 차보세요. 발로라고요? 톡 차면은 이 벌들이 한두 마리가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얘는 아주 그냥 수천 마리가 떼거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벌이 막 나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마리가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나 살려 톡 끼려고 할 겁니다. 어디로요? 산 밑에 가서 톡 끼죠?
그러면 산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얼굴이 10배만해집니다. 몇 배라고요? 10배.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대화인데요. 제가 분명히 저렇게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의 결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딱 중간에 결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간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얘들끼리는 가깝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면서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는 뭐 백화점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 편의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마트 상권의 범위 안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탑마트 이런 거 두어 개 있겠죠? 서너 개. 그 다음에 이마트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가 포용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말이 좋아서 포용이지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에서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 탑마트 아래에 있는 편의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근데 이마트 바로 아래에 있는 탑마트는 몇 개 안 되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자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막대한 자본력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크리스탈로 내일이 큰 버스 타고 와서 뭐 마신다고요?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요거는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간단간단히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먼저 한 장 넘겨보시면 넬슨이라는 사람은 소매 입지론 요걸 발표했는데 어떤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죠. 좋은 얘기 8가지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다음 중 넬슨이 얘기한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다만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물어본다면 특히 이 사람은 양립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양립성. 뭐냐면 이 그 점포는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게끔 특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신발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 신발 가게. 그러면 여성 옷 파는데 이 근처에다가 신발 가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내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다가 뭐라고요? 액세서리 가게 있죠? 이런 거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성분이 옷 사러 왔다가 집에 그냥 갈래다가 부츠도 있네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또 집에 갈래다가 귀걸이도 있네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대화인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고려해야 된다는 걸요. 양립성이다 집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우리 점포의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배치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 김치거리 사러 가서 지하에서 이제 배추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고춧가루 사죠. 그죠? 그 다음에 양파도 사고 당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에. 근데 갑자기 마늘은 5층에 있다. 그럼 대화인데 안 되겠죠? 그럼 짜증 나왔나요? 맞아, 요 근처에다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양립성이다. 이집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볼게요. 후보라는 사람은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다 해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덜렁 해놓고서 교과서에 나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익은 개점과 더불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장기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그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다. 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이제 분식점 하나 다 차렸다고 치자. 여기다가 딱 차리게 되면, 첫날은 여자분들이 나와서 막 춤춰요, 안 춰요?
막 춤추고 있죠. 뭐 지나가다 뭐 저기 신기하네 하면서 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첫날 가면 뭐 무슨 뭐 사은품 같은 거 줘야 안 줘요? 아, 수건 같은 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날은 막 사람이 빠글빠글 할 겁니다. 첫날 뭐라고요? 동네 사람 다 몰려들고 친척 다 올 거 아닙니까? 빠글빠글한데, 자 생각해 볼게요. 한번 음식 먹어보고 아니면 그 다음날 또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손님 있어야 뭐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익이라는 것은 단숨에 첫날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익이 커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품질도 계속 자 이거 높이고 그다음에 단골도 계속 확보하고 친절하게 해갖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년 전인가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 7,000군데를 가지고 설문조사했는데 자 한 60% 이상이 그 120만 원 있죠.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업체가 몇 %라고요? 60%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인데, 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자 80%가 몇 프로라고요? 80%가 3년 이내에 문 닫는답니다. 폐업률이 그렇게 폐업이요. 우리 주변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면은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얼마 있으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 몇 군데 빼놓고는, 대형 매장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그냥 못 버티고 이제, 다 망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이게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도소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거의 상점 같은 거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에 이마트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웬만한 건 좀 거리가 좀 바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에브리데이. 이런 데면 조금 바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간혹가다 사이사이에 이마트 24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것들이 그냥 싸그리 헤쳐먹는 겁니다. 뭐라고요? 싸그리 헤쳐먹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소매상 도매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 이것도 헤쳐먹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다이소도 요즘에 많이 가더라고요. 다이소. 물건도 싸고 괜찮던데. 그리고 뭐냐면, 거기, 옛날에는 이제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거 하나 하면은 소위 말 중산층이다 해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도심뿐만 아니라 주택가 곳곳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커질 겁니다. 뭐, 애슐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연별고 이런 거 외에도 막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막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음식점 해먹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잖아요?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재벌 위주의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신빈곤층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개업은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중개업은 하나씩밖에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요? 하나씩. 그죠? 2개 이상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거 2개 이상 한 사람 찌르게 되면 50만 원 받습니다. 얼마 한다고요? 50만 원. 같이 찔렀다. 그러면 반반씩 나눠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CST 기법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애플봄 교수가 이제 카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해갖고 자 요걸 CST 기법이다. 카스터머 해주면 소비자라는 얘기고 스파팅 해주면요 점을 찍는다 이런 뜻입니다. 테크닉은요 기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주변에 지도책을 딱 펼쳐놓은 다음에 왔다 간 사람들한테 주소를 적어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주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소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고 갈 거 아닙니까? 바쁜데 왜 적습니까? 그래서 그럼 적게 하는 방법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간 사람들한테는 세탁기 하나 선물하겠다. 그러면 집에 갔다 얼른 다시 왔다가 다시 적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찍어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남편 직업도 적어놓고 하랍니다. 뭐라고요? 남편 직업. 이것들이 내가 호구인가? 호구 조사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안 적으려고 하죠?
그죠? 그때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직업까지 적어놓고 간 사람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BMW 한 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불잘 나는 거 있어 없어요? BMW 주겠다고 하면 제주도에 놀러 갔다. 아 깜빡했네 하면서 왔다가 적고 다시 갑니다. 너무 심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나 이렇게 한 다음에 점을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차 뭐 상권이다, 2차 상권이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판매 촉진 전략이라든가 고객의 특성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죠? 요렇게 하자는 걸요. CST 기법이다 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히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번에는 이 피터라는 사람은 자, 이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어떤 형태로든 피 터지게 싸워서 그 공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피 터지게 싸운다 해서 피터의 뭐라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집니다. 뭐라고요? 피터의 공간 균배의 원리.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그 느낌으로 백화점이 있다고 치자. 자, 뭘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백화점 있는데, 얘는 도시의 왼쪽 것이고, 얘는요, 말로 하지 왜, 두드러 집어 던지고 그러십니까? 자, 얘는 왼쪽, 뭐라고요? 오른쪽 것인데, 그냥 생각해보는 겁니다. 누가 어디다 차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차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 그러면 저기 A라는 백화점이 딱 있는데 여기에 B라는 백화점 여기다 딱 차렸다고 치자. 이렇게 차린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백화점 간에는 품질은 비슷하다고 치자.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겠지만 여기 이 백화점 멀리서도 와요 안 와요? 오다가 보니까 뭐 똑같다 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럼 A가 상대를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는 어디로 가려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안쪽.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손해봐요? B가 손해보죠? 예, B는 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도심의 중앙에 자꾸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자 경쟁하면서 소비자를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집심성 입지다. 집심 입지한다. 도심의 안쪽에 모여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집심 입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왼쪽 끝, 오른쪽 끝인데, 만약에 세탁소들이 도심 쪽에 망창 모여있다고 치자. 모여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생각할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 이 빨래 들고서 도심까지 갈래나요? 자, 그냥 세탁기에 그냥 돌리고 말겠죠? 귀찮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걸요 분산 입지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 입지한다. 왜 이렇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하고요. 좁다. 그리고 얘는요 시장이 넓다 해줍니다. 여기서는 자, 이 넓다 좁다가 상권이 넓다 좁다가 아니라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다녀요, 안 다녀요? 아무나 다니진 않죠.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녀요? 아니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름에 한 번 정도 다녀요? 보름에 한 번 정도 다니지 아침 저녁 허구한 날 백화점 다니고 이러지 않겠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 어떻다고요? 좁다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편의점이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할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누구나 다녀요? 안 다녀요? 아,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다 다니는 거죠.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아침에 갔다 저녁에 또 가죠. 허구한 날 왔다 갔다 한다입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상권이 어떻다고요? 넓다. 이 시장이 어떻다고요?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얘는 작다 해줍니다. 얘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를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팍 줄어오는 걸 뭐라고요? 탄력성이 크다.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거의 안 줄어오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비탄력적이집니다. 똑같은 논리로 교통비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줍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다 와요, 하나요? 자, 다 멀리서 차 끌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 와요, 하나요? 오죠. 그러니까 교통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멀리서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이제 편의점 같은 거 볼게요. 편의점은 교통비가 증가하면 그 상점에 가려고 안 가려고 해? 그럼 차 끌고 무슨 담배 사러 갑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통비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소비자 있는 곳에 구석구석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맞겠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 논리에 따라서 점포를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자, 맨 먼저 거기 나온 것처럼 집심성 점포다 해서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이죠. 이걸 뭐라고요? 집심성 점포라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옛날 1950년대, 이때 60년대, 이때 다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때를 가정해야 되지, 요즘에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도 무슨 CGV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전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대전역이 딱 있다면 여기 딱 옛날에 도청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중앙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아카데미 극장. 이렇게 해서 여기 한두 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심에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동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이제 땡땡이 치고, 뭐라고요? 땡땡이 치고 이제 여기 영화관에 딱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딱 보고 있는데, 다른 학교 애들도 그 단체 영화로 보러 온 겁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단체 영화 딱 보고 있는데, 그냥 잘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놈이 탁탁, 어깨를 탁탁, 발로 탁탁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탁 계속 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의자에 올라가서 2단 옆차기로 탁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전교생 500명이 막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이 달라들면 어떻게 해결했는데, 떼거지로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토꼈어요? 화장실 쪽으로 토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500명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이렇게 하고 다 그 500명을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전주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심이 어디 있다고요? 중앙에 입지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화 안 보셨나요? 오늘 집에 가 보세요. 예, 친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집재성 점포는 동종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의정부에서 저기 포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의정부 시내에서 포천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저기 그 대진대학교라고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가다 보면은 여기가 반경 거의 한 8km 정도 됩니다. 반경 몇 킬로라고요? 5km 막 정도 되는데, 이 가구점들이, 대한민국의 가구점이란 거는, 자, 잠만 처질러 자는 뭐라고요? 시몬스밖에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가구점들은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이 가구 사려고 한 집만 가요, 안 가요?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구를 비교한 다음에 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야 대한민국에는 가구는 모두 볼 수 있다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동종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 이걸요 산재성 점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욕탕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세탁소는 아파트 단지별로 한 개씩만 있으면 되지 같이 붙어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목욕탕도 요즘에 대형 사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우나라고요? 대형 사우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서부목욕탕이라고 있었는데, 무슨 목욕탕이라고요? 서부목욕탕에 굴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슨 굴뚝이라고요? 굴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층은 여탕, 위층은 뭐라고요? 남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목욕탕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목욕탕은 가면은 목욕하고 있으면 옛날에 아저씨가 와서 등 좀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밀어주고 나면은 나 좀 씻으려고 하면 옆에 아저씨가 또 옵니다. 다른 아저씨 와서 등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밀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밀어주고 나서 좀 쉬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또 아저씨, 할아버지죠? 또 와서 또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남 등 밀어주다가 그냥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열받아서. 왜냐하면 자, 싫어요 그랬다가는 이 뉘집 자식이냐 하면서 막 스스로 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어야 돼. 그리고 이 목욕탕, 이거 탕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탕 안에 이렇게. 탕 안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떼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때도 씻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씻고 막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막 때들이 막 껴 있습니다. 껴 있으면 우리 모기장 같은 거 있죠? 모기장 같은 거 쓱 걷어냅니다. 이렇게 쓱 걷어내서 기억나시나 보네? 근데 왜 끄떡끄떡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목욕탕 생각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적 점포하면요, 동종 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여기서 국부적이라는 것은 뭐 관련 산업이 입지한 그 근처, 이런 데 입지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관련 산업이 입지한 그 근처, 여기서 말하는 국부적 중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부적 중심지. 예를 들어서 농기구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농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죠. 이런 걸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안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천안공원묘원, 옛날에는 공동묘지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천안공원묘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묘원이 왜 유명했냐면, 자, 이 앙드레 김 아시나요? 앙드레 김, 이 사람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김봉남. 뭐라고요? 김봉남.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에 묻혀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어쨌거나 거기 좀 올라가다 보면 꽃가게들이 쭉 모여있어, 안 모여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구매 관습에 따른 상점의 분류다에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감수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의품점, 그 다음에 선매품점, 그 다음에 전문품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용도 크게 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편의품점은 일상에 상할 필수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담배 사려고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닥치는 대로 가려고 할 겁니다. 좀 불친절하더라도 이걸 뭐라고요? 편의품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여성옷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성들이 옷 사러 가서 아무 옷이나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아니면 뭐 스타일 같은 거 있죠. 가격 이런 거 다 비교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요? 선매품점 해줍니다. 뭐라고요? 선매품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요, 이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뭐라고요? 짝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고급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고급 외제 승용차 사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이거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토요일 날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서 식구들 데리고 수원 너무 가깝네요. 천안까지도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전문품점이다.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걸 뭐라고요? 전문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이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가티가 난다 해서 뭐라고요?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뭐가 티가 난다고요? 부가티가 난다 해서 부가티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 차를 이제 부가티 르와이와리라는 이런 차를 갖고 있는데, 여기 98년도에 도미노 피자 사장 있죠? 여기다 이 사람한테 그 100억 주고, 얼마 주고? 100억 주고 중고로 산 겁니다. 뭐라고요? 중고. 새 차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가티 르와이와리라는 차는 전세 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해서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주문 제작.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부가티 승용차다. 뭐가 티가 난다고요? 부가티가 난다 해서 부가티 승용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부가티 베이롱이라는 이런 차도 있는데 그거는 6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차가 한 30대 정도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차이죠. 요거 뭐가 있냐면 그 롤스로이스 이런 것들, 벤틀리 아니면 마흐바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한 30여 대 정도 자동차 수직광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우표 수직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우표. 근데 이 사람은요, 뭐 수직광이라고요? 자동차 수직광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800억짜리 비행기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300억 정도 들여서 뉴질랜드에서 인테리어 한 거 있죠? 이거 갖고 있다가 6년 만에 한 대씩 교체합니다. 뭘 교체한다고요? 6년 만에 보잉사로부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6년 만에 한 대씩 교체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나요? 야, 너 빨리 끝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재미없어요? 재미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하나만 하고 바로 끝낼 겁니다. 볼게요. 시장의 획정 방법이다 해서, 자, 그 상권을 정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자, 시장 침투법은, 우리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볼게요. A라는 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 마트가 있고, 이거는 신규 마트. 있어, 없어요? 아까 있었죠? 그럼 아까 같이 중력 모형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확률이 60%다. 이쪽으로 갈 확률이 40%다. 그러면 이 60%가 이 지역의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침투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장 침투법. 자, 그래서 중력 모형 등을 통해서 그 상권을 정해보는 걸요. 시장 침투법. 그 다음에 공간 접근법, 독점법은요. 지역 독점이라든가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롯데리아하고 본사하고 롯데리아를 하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리아 체인점. 근데 만약에 이 동네에 여기다 입점했는데 또 다른 롯데리아를 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계약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다른 롯데리아를 집어넣지 않는 조건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다면 이 롯데리아는 이게 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한 걸 뭐라고요? 자, 이 공간 독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간 독점법.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은 아까 부가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건 최상위 0.0002%만 사는 거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0.01%만 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0.01%가 상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한 걸 뭐라고요? 이거를 분산시장 접근법 해줍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하고 좀 더 정확